갑자기 막 들어와. 제가 소개팅을 조금 안 좋아해요. 목적성을 갖고 나가서. 아 그런 건 별로 안 좋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리고 만나면서. 이제 막 가갖고 뭐 물어보고. 그렇죠. 막 그런 것보다 그리고 또 이제 나왔을 때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아 그렇지. 예. 자만추면 그게 위험성이 훨씬 줄어든다. 그렇죠. 센티멘탈님은 빨대형 착하다 에메르송처럼. 아 에메르송처럼. 이건 뭐 욕이야 칭찬이야. 멧돼지가 싫어. 아 문성이 형인데. 자 오늘 호날두 이야기 해볼 텐데 네.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호날두 영입은 성공일까 실패일까? 네. 뭐 이런 내용인데 호날두 선수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 어느덧 리그 18호 골. 어제 그리고, 새벽에 네 득점을 했죠. 그렇습니다. 현재 득점 3위에 올라 있고 네. 헤드트릭은 2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리그에 18골 3개 도움, 챔피언스리그 7경기 6골로 골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는데 또 이게 보니까 뭐 라리가, 챔피언스리그,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모두 100골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호날두가 이번 시즌 영입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했지만 네. 어느덧 리그 18골. 네. 벌써 이제 20골에 다가가고 있고 손흥민 선수와 거의 이제 비슷한 스탯이죠. 한 골 그렇죠. 차이로 이렇게 2위, 3위.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이제 동일했는데 네네. 아무튼 호날두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거의 20골 가량 넣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 골들이 골 순도가 너무 좋아요. 그게 여기서 좀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뭐 18골을 기록했다는 게 아니라 이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 순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영향가 있는 골을 많이 기록했다. 이게 이제 핵심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호날두가 리그에서는 18골과 3개의 도움. 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7경기에서 6골. 득점만 따지면 24골을 넣은 거죠. 네네. 근데 그 24골 중에 선제골이 7골, 동점골이 4골, 네. 역전골이 7골이에요. 역전골이 7골. 그래서 24골 중에서 18골이 선제골이나 동점골이나 역전골. 아하. 그러니까 추가골을 다 빼고 네네. 그러니까 1대0에서 2대0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골 그렇죠. 빼고 동점이나 역전이나 선제골이나 음. 승부의 결정을 짓는 골들을 대부분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뭐 순도가 높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호날두가 가져온 승점이 꽤 된다. 이렇게 좀 풀이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거죠. 예, 사실 예. 그 맨유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질 뻔한 경기를 네. 호날두가 마지막에 막 반전시켜 놓고 리그 초반에도 호날두가 막판에 막 득점해서 갑자기 승리하고 네. 마지막에 그래서 시즌 초반에 호날두에게 이제 어떤 평가가 있었냐면 경기 내내 영향력이 너무 없다. 그런데 경기 막판에 득점 하나를 해서 주목을 받는다. 네네네. 그래서 승부를 뒤집는다. 이 평가가 상반되는 평가가 많았죠. 전반기에도. 네. 그래서 호날두가 가져온 승점이 얼마냐. 그 반면에 아니 호날두가 경기 내내 봐라. 경기 내내 저렇게 못하는데 네. 마지막에 한 골 넣는다고 비판을 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활약인 거냐 그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네네. 이제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네. 뭐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가 이번 시즌 내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골 세탁이라 하잖아요. 경기력 세탁했다. 맞아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호날두 선수가 이번 시즌 걸어온 길을 보면 참 골순도도 높고 결국에는 팀의 승점을 가져다 주는 결과론적으로 기록을 보면 이제 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반면에 기록으로는 좋습니다만 부정적인 면도 사실 있잖아요. 일단 이 맨유가 호날두를 이번 시즌에 사실은 처음에 영입할 계획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맨유의 계획은 산초를 영입하는 거였죠. 도르트문트에서 산초를 영입하면서 공격에 좀 보강을 하고 네. 특히나 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으로 사실은 산초를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산초를 영입하고 호날두가 유벤투스에서 맨유로 가고 싶은 거야. 네네. 갑자기. 그래서 이 호날두의 맨유 이적이 이적 시장 막판 그 마지막 일주일에 후다닥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미 유벤투스에서 한 경기를 뛰고 왔어요. 호날두는 이미. 그래서 그 정도로 급하게 영입해서 결과적으로는 호날두 산초를 동시에 영입을 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호날두로 인해서 이제 얻은 것들은 뭐 득점이나 중요할 때 승점을 가져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맨유가 잃어버린 것도 있다. 산초와 호날두 이 두 선수는 압박을 전방에서 잘하는 선수도 아니죠. 아, 기동력이 좀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이번 시즌을 시작할 때 호날두도 써야 되고 산초도 써야 돼요. 예. 근데 여기에 더해서 부페도 써야 되고 레시포드도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을 다 쓰다 보니까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그런 빈도가 많이 줄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예. 후방에는 포그바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그바, 호날두, 산초,
부페, 레시포드 이렇게 공격적인 선수만 다 이제 때려박으니까 이러니까 솔샤르 감독의 입장에서도 맨 처음엔 상당히 라인도 높고 압박을 열심히 하려는 축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에서 압박이 안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역습을 맞게 되고 네네. 그러면서 맨유의 전반기의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샤르의 경질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그러한 측면을 생각해 보면 호날두의 영입으로 맨유가 이 전체적인 시즌에 좀 틀을 짜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랑닉 감독이 부임하고서도 호날두 선수로 인해서 뭔가 이제 랑닉의 축구와 맞지 않는 압박이 좀 되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맞지 않죠, 사실. 예, 예. 그래서 맨유의 기록을 보면요. 네. 맨유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전방 압박 순위가 꼴찌에서 한 3번째, 4번째 정도 돼요. 네네. 그만큼 이제 맨유가 전방 압박을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전방 압박을 못하는 와중에 호날두가 팀 내에서 전방 압박 순위가 가장 낮아요. 네. 그만큼 이 호날두가 맨유 자체가 압박을 못하는데 거기서 호날두는 제일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호날두는 압박을 잘하는 선수가 절대 아니에요. 네네. 하지만 맨유가 호날두를 영입했을 때는 그 정도 페널티는 감수하고 호날두를 영입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 페널티를 감수할 만큼의 전력적인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호날두가 압박을 안 하면 누군가 압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누군가 없는. 압박을 해줘야 되는 그 선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맨유가 계획 없이 영입을 했다. 네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인 측면만 살펴보면 일단은 뭐 전방 압박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고 호날두 선수가 뭔가 이렇게 등을 지고 공을 받아주고 뭐 지키고 이런 선수는 아니고 그렇죠. 좀 내려와서 공을 또 받을 때는 옆에 있는 선수가 좀 침투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침투 플레이도 안 되면서 공격도 좀 많이 무너지는. 그것도 이제 호날두를 영입했을 때 네. 호날두를 살려줄 수 있는 혹은 호날두가 아니더라도 어떤 유형의 선수를 영입하면 이 유형의 선수와 맞아 보이는 선수들이 있거나 네. 아니면 맞아 보이는 선수를 추가적으로 영입해서 이 선수와의 시너지 효과를 그렇죠. 살리는 살리는 게 보통 이제 그렇죠. 팀의 방향이잖아요. 네. 그런데 맨유는 이번에 호날두를 영입했는데 호날두는 원래 최전방 공격수로 잘 못했어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잘할 때도 네. 최전방 원톱에서는 잘 못하는 선수였어요. 등지는 플레이가 안 되니까. 음. 그래서 이 맨유가 왼쪽에서 쓰려고 하니까 호날두가 많이 내려와서 수비적인 플레이를 잘 못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랑닉 감독도 측면에 두긴 또 뭐예요. 그래서 결국 최전방이 났는데 네네. 최전방에 두니까 호날두가 포스트 플레이를 또 못하네. 그러니까 또 맨유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해야 되는데 호날두가 계속 이렇게 백사이드 등지는 플레이가 아니라 그렇죠. 계속 내려와서 플레이하고 네네. 막 측면으로 빠지고 이래요. 왜냐하면 호날두는 원래 원톱에 있을 때도 빠져 있다가 누군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면 그렇죠. 그때 침투하는 플레이를 세계에서 역대 최고로 가장 잘하는 선수예요. 네네. 근데 앞선에서 흔들어줄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호날두를 영입한 거죠. 그러니까 호날두가 막 내려와서 플레이하는데 전방에 아무도 없어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산초를 같이 영입했잖아요. 이게 정말 최악인 게 호날두가 내려와서 플레이하면 침투하는 유형의 공격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산초는 침투하는 유형의 공격수가 또 아니죠. 네네. 산초는 온더볼에 강하고 그리고 산초 또한 최전방에 포스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포스트 플레이를 할 때 산초가 가서 볼 다시 받아주고 리턴 받고 하면서 그때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산초가 호날두의 플레이를 살려줄 수도 없고 호날두도 산초의 플레이를 살려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도저도 아닌 공격 전술이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또 레시포드도 부진한 상태고 그렇죠. 엘랑가는 또 그런 타입도 아니고.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치명적이었던 건 그린우드가 아하. 중간에 빠졌죠. 네. 그래서 이제 맨유에서 뛰지 못하게 되는데 이 그린우드가 그래도 있었으면 호날두가 내려왔을 때 그린우드가 침투해줬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 플레이였다면 사실은 호날두도 좀 살리면서 그린우드의 플레이도 살리고 그리고 혹시나 레시포드가 이번 시즌 컨디션이 괜찮았다면 네네. 호날두가 내려올 때 레시포드가 침투에 들어가고 이 플레이가 됐을 거거든요. 근데 레시포드도 부진하죠. 그린우드는 이제 경기에 못 뛰죠. 아웃됐고. 네, 하다 보니까 호날두를 뭔가 살려줄 수 있는 플레이를 전혀 하지 못했죠. 네네. 물론 이제 그런 와중에 호날두가 리그에서 18골이라는 많은 득점 득점을 3위. 기록해주기도 했고 승점도 많이 가져왔지만 네.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호날두에 대한 사용법을 맨유가 여전히 찾지 못했고 호날두를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네. 팀 전체적으로도 공격 전술이 좀 엉망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호날두가 득점 18골이나 집어넣은 것은 순도 있는. 호날두의 개인 능력이 정말 역대 최고다. 네. 득점을 하는 능력은 정말 최고다. 그렇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시즌 평가가 참 엇갈리고 있는 건데 우리 전에 기억나세요? 그 김민재 선수 뭐 이적해야 된다. 아, 네. 월드컵 이후에 이적해야 된다. 그거 논쟁 한번 했었잖아. 오늘도 한번 해보죠. 아, 네. 자, 호날두 말씀드렸습니다만
득점 랭킹 3위고 순도 있는 골을 많이 기록했습니다만 또 아까 전에 말했던 전술상 좀 맨유와 맞지 않는 문제들 그렇죠. 네.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호날두의 영입 성공이면 O를 들고 네. 아니면 X를 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페노님께서 전문가기 때문에 저부터 제 같이 하는 게 의견을 아니라 네.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X. X. 네네. 실패다. 네, 실패다. 뭐 물론 축구적인 걸 떠나서 축구적인 거는 뭐 우리 뭐 페노님께서 다 얘기를 하셨고 그쵸. 저는 이제 그 외적인 거. 그러니까 맨유라는 팀의 어떤 갖고 있는 상징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프로 선수입니다. 네. 근데 일단 축구적인 외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를 문제가 일으켰다. 많았죠. 그러면서 맨유의 어떤 이미지에 또 타격을 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골을 많이 넣긴 했지만 네. 뭐 전술이 뭐 그렇다고 했지만 저는 그 외적으로 너무 무리를 많이 일으켰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뭐 사실 교체당한 이후에 막 땡깡 부린 것도 있었고 아이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아이 폭행도 있었고 랑딕 감독한테 뭐 투톱을 써달라 네, 뭐 이렇게 네. 한 사건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죠. 팀 위에 있다 너무. 호날두가.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네. 예. 저는 X입니다. X. 영입 실패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 성공. 왜냐면 호날두가 이적료가 300억이에요. 네네네네. 300억의 호날두를 데려왔다면 어떤 가성비로. 가성비를 생각하면 18골이면 이거는 사실은 성공이거든. 축구적으로만 봤을 때. 네네네. 그리고 호날두가 팔아준 또 셔츠가 네. 엄청날 거예요. 아, 어마어마할 그런 거예요. 쪽으로 봤을 그럼 때는. 뭐 경제적인 측면이나 축구적인 측면으로는 호날두의 영입은 사실은 맨유 입장에서는 성공이다. 네. 300억 투자해서 이 정도 데려왔으면. 그리고 호날두를 안 데려왔다면 그래봤자 추가적으로 영입된 선수 또 없었을 거다. 그러면 맨유가 지금 호날두가 없었을 때 생각해보면 네. 남아있는 선수가 레시포트, 엘랑가, 산초, 부페, 카바니거든요. 근데 카바니 이번 시즌 거의 못 뛰었죠. 레시포트 너무 못하죠. 이런 거 생각해보면 호날두 잘 데려와서 한 시즌 메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호날두 말고 이적료를 더 투입해서 한 뭐 1,000억 정도 투입해서 좋은 선수를 사왔어 만약에. 네네. 뭐 홀란드나 아예 진짜 좋은 선수를 사와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영입을 했어. 그랬다면 호날두 영입이 많이 됐다. 같이 됐다. 네네. 그럼 호날두 영입은 실패. 근데 호날두와 추가적인 선수가 영입이 안 되고 호날두 한 명만 영입했어요. 300억에. 그렇다면 그냥 싸게 최전방 공격수를 잘 메꾼 거다. 네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각자 보는 또 시선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텐데 그쵸? 오늘 방송 나가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의견 달아주시면 그렇죠. 네 추첨을 통해서 뭐 달수형이 뭐 주겠지? 난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추첨을 통해서 네. 달성이 못 챙겨주겠지.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좀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맨유가 문제예요, 사실. 그렇죠. 네. 아니, 호날두를 영입하고 산초 같이 영입할 거였으면 네. 뭔가 같이 뛸 만한 요소를 만들어주거나 전술적으로 뭔가 생각 있게 영입을 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호날두도 살리고 뭐 산초도 살리고 팀 공격 전술도 살리고 팀의 압박도 낮아지지 않게 하고 이런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 방법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호날두가 오고 싶대. 야 빨리 영입하자. 이거 300억 가성비잖아. 가성비충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면모를 보여주면서 너무 영입을 쉽게 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맨유가 그런 이제 무분별한 영입 때문에 솔샤르 감독도 경질을 냈죠. 그리고 랑닉 감독을 데려온 것도 사실 그런 무분별한 영입들 그렇죠. 많이 안 하고 싶어서 영입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생각하면 호날두 나쁘지 않았다. 네. 네. 알겠습니다.